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 킨즈의 연아입니다. 오늘은 좌파들은 청소년들에게 섹스라는 미끼를 던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남자들은 여성보다 피가 모자란다. 그래서 남성들은 아랫도리에 피가 몰리기 시작하면 머리에서 판단력이 쑥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줌마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오늘의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성적인 본능과 호기심은 제2차 성징이 진행되면서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좌파들은 섹스라는 미끼를 던져서 투표권을 삽니다. 좌익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표주자 여성 하나, 바로 양지혜 씨. 23살이 되고 3년 동안 노브라 운동을 한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죠. 바로 이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이 여성이 최근 미치라는 단체에서 성교육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성교육 포스터를 한번 보시면요. 자신의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 성교육,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티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 있는 양지혜 씨는요.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빠질 수가 없죠. 이제는 성평등 배우고 싶다.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섹슈얼리티라고 해서 2017년에는 보지탐구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네, 맞게 들으셨습니다. 여자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여성 성기를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서울에 있는 여대에서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청소년들에게도 시키는 것이죠. 2019년에는 어린 것들 해방 만세라고 해가지고 바로 어린이날에 청소년들 인권과 그리고 참정권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성과 성소수자, 약자를 열심히 위하는 운동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우리의 친애하는 여가부에서도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교육이죠. 하지만 너희들이 감정이 원하면, 너희들의 욕망이 원하면 본능에 충실하면서 누구와 언제든지 성관계를 해라 라는 식의 그러한 프리섹스식의 성관계는 책임 없는 그러한 성관계로 끝이 맺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그러한 책임 없는 청소년들의 성욕을 자신들의 집권 야욕을 위해서 이용을 하죠. 그러면 왜 좌파들은 이러한 청소년들을 타겟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청소년들은 아직 판단을 요하는 그러한 전두엽이 다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선동을 잘 당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우유라는 청소년이 고등학생인데 아주 순진한 여자아이입니다.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너무 아름다웠고 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나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대부분의 10대에 처음 성경험을 한 여자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임신이 될까봐 두려웠다. 아주 무서웠다. 하지 않을 것을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어른들과 같은 레벨의 고통이나 감정적인 슬픔, 기쁨 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단을 요하는 전두엽의 대피질이 100% 다 어른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판단이 약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충실하라는 식의 성교육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지요. 여기 지금 데일리 메일이라는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성 파트너가 결혼 전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의 그러한 이혼율을 비교를 해보면요.
보시면요. 성 파트너가 전혀 결혼 전에 없었던 사람은 이혼율이 낮은 반면에 성 파트너가 결혼 전에 많았던 사람들은 이혼율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셨듯이 젊었을 때 많은 성관계를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안정적인 결혼을 원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혼이 이혼으로 끝을 맺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많은 성관계는 결국 미래의 가정의 파괴와 정부의 의존도를 높이는 큰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좌파들이 젊은이들의 성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청소년들은 인생에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을 장악하면 좌파 교육 세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적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식이 얇고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 의로운 일인 듯이 감정적으로 선동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헝가리 볼셰비키 벨라쿤 정부의 문화 담당관 기웨르기 루카치, 그는 칼막스 자본주의 예언의 몰락이 실패한 후에 결국은 그 원인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는 기존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국가, 사회의 모든 것들을 끌어내려야만 공산주의가 그 나라의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결국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그가 헝가리에 가장 처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헝가리 초등학교에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체위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으로 바로 뿌린 것이죠. 결국 그것은 실패했지만 그의 의도는 아주 다분했습니다. 우리가 극우라고 알고 있는 나치 히틀러, 그 나치당의 히틀러는 자신의 당의 이름을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나치당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좌익 성향에 가까웠던 아돌프 히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공교육 교과서를 달라. 그러면 나는 다음 세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학교에서 보내게 되죠. 국가 정부 산하의 기관인 공립학교, 그리고 국가의 많은 지원을 받는 대학교, 이 선생님들과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 보시면요, 좌익 성향의 교수들이 우익 성향의 교수보다 대학에서 4배나 많다라는 그러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교사 노조나 전국 교육감, 즉 교장들을 뽑는 자리가 다 한국 사회에서 좌경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좌경화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그 좌경화된 교육의 꽃은 바로 프리섹스식의 성교육입니다. 왜 그렇게 문정부가 성평등 교육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여가부를 통해서 그것을 공교육에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이제 저희가 짐작하고도 나름입니다. 세 번째, 좌파들이 젊은이들의 성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무책임한 성을 즐기게 해서 좌파의 안건과 좌파의 정책에 투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미티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다른 여성이 들고 있는 이런 피켓을 보시면요, Love is Love 라고 되어 있으면서 옆에는 무지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동성연애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야, 현대식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남성 동성애자들 중에서 거의 50%는 자신의 성 파트너가 일생에 300명에서 500명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병이 아주 많겠죠. 또한 학문 섹스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센조이라는 것으로 5번에서 6번 장세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장이 확장되고 장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동성연애자 홍석천 씨 같은 경우에도 한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은 하루에 12번에서 15번 소변, 대변을 가며
한 번 갔을 때 10분 정도 소요를 한다라고 하고 물티슈로 자신은 그 뒤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남성들 같은 경우는 물티슈로 뒤처리를 하지 않지요. 이러한 것을 보면 아마 변실금에 있다라고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요. 또한 이러한 젊은 남자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동성연애에 대한 현실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액 알바라는 이유로 성매춘을 하다가 에이즈라는 큰 성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배우자가 에이즈에 걸려서 자신이 그 에이즈 걸린 사실을 모르고 억울하게 에이즈에 걸린 그러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동성애는 자신이 선택해서 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특히 젊은 남성들 가운데서 에이즈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 볼 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동성연애가 자신의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60만 원이라는 약값을 에이즈 환자들에게 대고 있지요. 교육의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그 대가를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대가이든 부정적인 대가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어떠한 사람의 잘못된 성에 대한 책임과 부정적인 결과를 없애주는 것, 그것은 바로 좌경화된 정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항상 자본주의를 타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페미니즘. 페미들은 여성들의 성적 문란함을 영웅시하고 여성 성적 해방이다라는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남성과 원나잇을 즐기고 그 대가로 돈으로 화대를 남기고 오는 것이 마치 쿨한 여성상인 것처럼 드라마에서도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나잇 후에 몰려오는 감정의 폭풍이나 신체적인 그러한 성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요. 여기 지금 기사에서는요, 워싱턴주 건강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그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선 요즘 젊은이들의 4명 중에 1명은 STD, 즉 성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익 정부들이 내세우는 성교육에서는 아이가 생겨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물론적인 사관에서는 태아는 아직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아이가 생겨도 국가가 낙태를 합법화해 줄 것이고 낙태 지원금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페미니스트들이 낙태 합법화 운동과 피임 무상 보장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혈안을 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낙태 합법화 운동의 추진은 결국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인 행동과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그러한 성적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왜 남자들은 책임 안 지냐? 임신시켜놓고 도망간 그 남도 나쁘잖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남성도 나쁘죠. 그런 남성도 참 책임감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강간을 당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남성을 고르고 그런 남성과 섹스를 하고 그런 남성에게 자신의 몸을 준 그 여성의 판단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성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책임을 지게 될 때 여성들이 더 현명하고 책임 있는 성생활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파들은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껏 성적으로 놀아. 그러면 내가 뒤처리는 합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정말 이해해주고 정말 위하는 사람들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기분 좋은 쾌락을 보장해주고 결국 끝에는 젊은이들을 조종하고 큰 정부에 의지해서 정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좌익 정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쾌락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oman with Strength and Honor, 라이언 킨지의 연아였습니다.